어쨌든 십성과 공망의 특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도 이제 공망에 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또 계속 이어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주와 공망 이렇게 해서 배우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십성과 관련해서 공망이 과연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십성과 공망과 공망의 특성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보다 좀 바람직하겠네요. 십성과 이제 공망의 특성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성이라고 한다면 비견부터 저 뒤에 이제 정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육신 그렇게 하면 비식재 관인에 일간을 더했을 때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고, 그 비식재 관인을 음양오행으로 나눴던 것을 우리는 십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십성쯤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고소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좀 이제 하셔야 될 텐데, 특히 이렇게 보시다시피 진수함의 명리야건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게 되면요, 십성을 좋고 나쁨으로다가 두 개를 가지고 사흉신, 사길신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하나를 나누는 거를 우리는 구기 길수국 또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빈천 흉묘국 이렇게 이제 나눠놨는데, 따져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부귀하고 빈천하고 이렇게 사주 속에서 부귀 빈천을 우리가 알고자 사실은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언제 부하고 귀하고, 그 다음 내가 언제 빈하고 천한지 이렇게 따져보면은 재하고 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 부귀 빈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특히 이렇게 진수한 선생의 명리야건에서는 사길신과 사흉신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물론 사길신은 뭐니면 해도 재관인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재관인식이고, 사흉신은 제일 먼저 살상, 거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눠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어떤 것이 사흉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흉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 또 반드시 사길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길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길신이 공망에 들면 흉으로 갈 것이요, 사흉신이 공망으로 들어가면 길로 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 현상에 의해서 기륭이 바뀜 현상으로 들어오더라.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망을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십성의 공망 특성을 고수에 비해서 우리가 살짝 한번 좀 터치하고 좀 본다면은, 이번에는 십성 하나하나가 과연 공망에 들었을 때 어떠한 기륭의 장단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이제 제일 먼저 십성 가운데 비겁 중에서도 비견이, 이렇게 이제 비견이 예를 들어서 공망이라고 한번 좀 보시자고요. 비견이 공망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비견이 공망인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만, 비견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체가 공망이거든요. 그래서 채공이다, 자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일간 공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간이 공망이면서, 그러면서 자공이면서, 그러면서 채공이다 하는 얘기들은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일간이 공망이 돼 있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제가 공부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시박대패라고 해서 특히 우리가
날짜를 잡는 태길이 있어요. 이 태길의 날짜로서는 절대 잡아서는 안 될 이런 날 중에 하나가 일간이 공망으로, 즉 일진이 공망으로 들어가는 날들이 있어요. 그것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무슨 갑진이라든가 을사라든가 그 다음에 병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라든가 그 다음에 무술, 그 다음에 기추, 그 다음에 경진, 그 다음에 신사, 그 다음에 임신, 그리고 개해, 이렇게 우리는 한 10가지 정도의 날짜를 중에서, 물론 이렇게 병신과 기축과 임신은 시박대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나머지 3개를 빼놓고 나머지 7개가 전부 다 일간이 공망이다. 다시 얘기해서 자공이요, 채공이요, 우리는 비견, 즉 비겁이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견이 공망이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망 공부를 하면서도 아셨겠습니다만, 뭐 청나라 특히 매각성의 혁기변방서라든가 어떤 그런 책들을 보시더라도요, 이렇게 비견이 공망의 경우를 가지고 겉으로는 환한데 밝은데 내적으로는 허함을, 즉 외롭고 고독함을 떨칠 수 없는 외명내허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호신이라고 했던 것, 즉 공망 자체를 우리는 옛날부터 뭐라고 했냐면 고호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하고 좀 허무한 어떤 신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듯이 비견이 공망이면은 외명내허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은요, 이제 삼명통일 같은 책에 보시면은 일간이 공망이면은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사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백사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날 우리가 일진을 보는데, 그 일진이라고 한다면 행운이에요, 그렇죠? 행운이 나의, 쉽게 말해서 비견이 공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날은요,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무엇인가가. 그리고 배워도 배움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일간 공망이다, 즉 비견 공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내가 사주팔자에 일간이 이러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일주의 어떤 공망이 당연히 비겁이 공망이지만은요, 이 공망이 원국에 보이면서 또 행운에서 공망으로 또 들어왔을 때는 백사불성이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공망이 되는 날을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이 공망도 말이죠, 사길과 사흉으로 이렇게 나누십니다만, 사길신이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비견 같은 경우야. 사실 비견은 사길 사흉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는 나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 운명의 주체가 누구예요? 비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겁재는 사흉신에 들어갑니다. 죄를 공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 공망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허무하고 고독한 그런 일생을 면하기 어렵고, 그러한 또 운에 처하게 되더라,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비견이, 여러분 이제 공망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공망이 들어가면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환하고 밝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고독하고 허무함을 떨칠 수 없는 사주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주들 중에서 한 사람을 한번 좀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사람과의 대인 관계라든가 모두 모였을 때 굉장히 거장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주도권을 잡아가고요, 리드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은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 어떤 그런 한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침울하고 외롭고 우울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공망, 특히 비견이 공망인 사람들은 보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밝고 환하고 막 이렇게 리드하고 진취적이고 막 끌고는 가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은 듯해 보여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또 새로움에 대한 어떤 비움에 대한 체험의 열망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을 알았으면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이동하고 어떤 것을 배웠으면 또 다른 곳에 또 이동하고 그래서 이동의 이동을 계속 연속적으로 거쳐가는 그래서 한 군데 진득히 있질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사람들. 왜? 고독하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간이 이렇게 공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고독 방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비견이 공망에 들어왔을 때는 한편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고독하고 고고신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지만은 반대로 이제 우리 겁재의 어떤 입장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시자고. 이번에는 겁재의 이제 공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겁재 공망은 같은 비겁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재는 사흉신의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굳이 사길신이다 사흉신이다 얘기는 안 하지만 비견은 나라고 하는 일간 자체의 주체를 놓기 때문에 우리 흉신이다 길신이다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흉신에 놓지 않는다는 것만 틀림없겠죠. 거기에 비해서 겁재는 반드시 사흉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겁재가 공략하는 부분이 재성이거든요. 이 재라고 하는 것은 재성은 편재, 정재가 모두 다가 사실은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십성이기 때문에 이 길성을 사행신 재성을 쳐버리면은요 어떤 형상이 나타나면 이 재성은 양명지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명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먹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어떤 뭐예요? 근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겁재는 재성의 양명지원을 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재를 흉신 속에 넣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이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버리면요 간단해요. 식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일간이 쉽게 말해서 일간이 설이 심할 때 이때 분명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편인에 의해서 식신이 도식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위험합니다. 근데 일간이 신약한데 재를 왕창 봤을 때는요 이때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겁재가 공망으로서 양명지원인 재성을 칠 때도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식재관이 편안하게 놓여 있는데 그 식재관을 치는 운에는 반드시 생명의 어떤 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겁재는 이제 사흉신인데 자 이제 겁재가 사흉신으로서의 공망에 들어왔다. 흉이 공망으로 들어오면 길로 전도 현상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재가 공망에 들어오면은 이 겁재가 공망이 든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말이죠. 선민의식이라 그럴까요? 잘난 척하는 그 기질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대단한 진취력이라고 할까? 어떤 성취욕 이런 것이 대단히 강해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기고만장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기고만장이 글쎄 이게 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자기 기운이 강화한 것을 우리는 겁재 공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사주팔자 내에서 내 겁재가 공망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은 기운이 보통의 기운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사주팔자를 봤더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진이더라. 갑진인데 이 사람 공망은 당연히 인묘가 공망이에요. 그렇죠? 인묘가 공망이기 때문에
인묘의 진이니까요. 인묘의 공망인 이 목공망인 사람이 목의 대운에 놓여 있거나, 즉 행운에 놓여 있거나,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지가 이렇게 묘, 채용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다라거나, 아니면 반드시 묘는 아닙니다만 인이 들어와 있다라거나 또 다른 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는 겁재 공망으로서의 대단히 기고만장의 기운이 강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진일주 치고 이렇게 목공망을 어딘가에 깔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대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이 갑진 정도 되면 용인데 푸른 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룡인데 갑진은 자체가 신설해서 우리가 백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진에 이래 청룡 백호를 놓고 공망을 인묘를 어디다가 놨다고 한다면은 기고만장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갑진의 기고만장은요, 재성이 있죠. 이렇게 재성을 강하게 놨기 때문에 갑진의 일주들은 직장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사업가 명식으로서는 아주 부명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알겠지만, 일지에 이렇게 진술, 충미, 일지에 사고를 놓잖아요. 일지에 이렇게 사고를 놓게 되면은 우리는 진술은 아수라도 그러고 충미는 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라도는 인도의 전쟁의 신이에요. 귀도는 그냥 뭐 귀신의 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사고를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재, 즉 돈을 벌 때 어떤 형식으로 돈을 버냐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귀신이 참 노는 장소, 아니면 전쟁터 같은 아수라판에서 그런 통해서 돈 버는 거야. 차근차근 벌지 못하더라고. 특히 갑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겁재쯤 놓게 되면 기고만장한 기운이 대단히 강해가지고 하여튼 자기 스스로가 대단히, 이 기고만장은 사실은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잘났다고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절대 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겁재가 공망인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대단히 하여튼 뭐라 그럴까요? 독재적이라 그럴까요? 선민성이라 그럴까요?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을사라고 보시자고요. 을사는 문자 그대로 우리는 상관을 놨어요. 그렇죠? 일지 식상을 놓고 목화의 양의 발산에 들어와 있는 상관이라 대단히 하여튼 활발하고 활기차고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을사 정도 됐으니까 아주 미인도 많고 미남도 많고, 그 다음에 을사 정도 되면은요 머리카락이 까맣습니다. 대체적으로 피부가 하얗고요. 그래서 미남 미녀들이 많은 편인데, 같은 갑진 을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인묘를 어디다가 놨다고 한다면 겁재가 공망에서 기고만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 을사 일주들은 사람 됨됨이가 굉장히 정적이에요. 갑진하고는 전혀 틀릴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이 어딘가에 인묘를 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 잘난 체 기고만장의 사주가 되고, 왜? 상관 자체가 뭐예요? 상관 자체가 연살의 도화살이잖아요. 나의 감성계, 나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상관이에요. 그렇죠? 상관인데 이 상관은 목화의 상관이에요. 목화의 상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자라고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람 경자의 금수의 상관과 목화의 상관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랍니다. 같은 상관은 감성계로서 표현 심리, 표출 심리가 대단히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금수와 목화는 대단히 틀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망에, 즉 나와 같은 일간 공망에 같은 오행들을 어디다 놨다고 한다면 그 상관의 기운이 더더욱 선민성으로 나올 거고 잘난 체를 할 거고, 그렇다고 하니까 상관이 기고만장하면은, 이 상관이 기고만장했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쳐버린가요? 식성 중에서 정관을 쳐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관이
예를 들어서 상관 자체만 하더라도 이 을사 정도 되면은요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여명이면 사화가 자식이에요. 사화가 자식이니까 자식을 아래에 놓고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친이지만 배우자 자리에 자식 식상을 낳았으니까 식상이 당연히 관상을 쳐버리겠죠. 그러니까 일지에 상관을 놓은 사람 치고선 여러분 남편하고 해로하는 사람 봤나요? 없어요. 특히 이 을사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고란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고란쌀을 낳기 때문에 힘들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명의 상관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특히 기고만장이라면 정관을 쳐가지고 남편하고는 해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감명을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하시면 돼. 일지의 상관을 딱 보고 있는 여자다. 그러면 간단하겠죠? 일지상관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간목으로 본다면 가보가 될 거예요. 그쵸? 을사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술이라든가 병진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정미, 정축이 될 거고요. 이제 또 이제 신금으로 가게 되면 경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신해가 되고, 저기 이제 수로 가게 되면은 임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계묘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별나게 신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을사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고란을 낳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을사라든가 신해 일주들은 거기에 간 말이지 이혼합니다. 자식 놓고 이혼해요. 여기 지금 자식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자식 놓고 이혼하는 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요? 자식을 득했고, 득자 부별 이렇게 얘기하잖아. 득자 부별이 있죠, 그렇죠? 득자에서 부별하더라. 자식을 얻고 지아비와 별리하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의 식상을 낳았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저는 일지 상관이 아니라 일지 식신을 낳았어요,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 사람이 여명이에요. 근데 이 을사나 기우나 누가 식신상 식상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강할 것 같아요. 응? 식상이 누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기우가 훨씬 더 강하죠. 왜냐하면 여긴 식신이지만 이 지장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식상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경이 유를 보게 되면 제왕을 보고, 신이 유를 보게 되면 걸록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록하고 왕하고 식상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는 올인하지만 자식 놓고 나게 되면은 득자 부별이 당연히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간명의 핵심 요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성이 무엇을 칠 것인가를 여러분이 딱 보시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겁재라고 하는 기고만장의 어떠한 공망이, 그러한 기운이 상관의 기고만장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혼한다. 내가 공망을 깔지 않아도 식상을 지지에 이렇게 일지에 놓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부부연이 거기서 거기에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제가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십사고선 좀 부탁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비견겁재를 지나서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식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이번에는 이제 식상이 공망으로 들어가시는데, 식상이 공망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식신과 상관이 공망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식신과 공망이 상관이다라고 하는 공망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하나만 더 배우고 넘어가시자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비겁이 공망이에요. 그러면 비식재관인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비겁이 공망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극하는 재를 극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겁이 공망인 사람은 무엇이 드러날 것인가? 장점으로.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비겁이 공망이라고 한다면 재성이 드러나게 되더라. 비겁이 공망이면. 그러니까 재가 발현하더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비식재 관인에서 내가 비겁이 공망이라고 한다면 극하는 이 재, 식상이 공망이면 관, 재성이 공망이면 인, 관이 공망이면 비, 인이 공망이면 식이 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발현, 드러나더라 그런 뜻이에요. 드러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자도 되고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겁이 공망인 사람은 재에 관해서, 즉 재성이 발현합니다. 재성이 발현해서 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틀림없어요. 재에 관해서 틀림없이 공망이 드러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번엔 재가 공망이다 보시자고요. 재가 공망이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인성이 있죠. 그럼 재가 공망인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겁이 공망인 사람은 재물을 다루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식이 공망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이 공망인 사람은 결국은 어떤 걸로 가야 되나요? 공직 아니면 일반 직업이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관이 공망이다. 관이 공망이면은 대체적으로 비겁이 발현하기 때문에 비겁은 자존과 자립이거든요. 그럼 일찍부터 이 사람은 자수성가예요. 그래서 집 떠나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인성이 공망이다라면 식상을 극하지 못하죠. 그럼 식상이 발현돼요. 여러분 식상은 뭐예요? 한마디로 오지랖과 호기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식상이 발현되면은 굉장히 하여튼 활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유심무종의 대명사들이 많죠. 시작은 하는데 끝을 잘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성이 공망이 되면 식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식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면 쉽게 말해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렇게 비식재 관인에서 내가 어떠한 육신의 공망인가, 그럼 그 육신이 극하지 못하는 하나의 육신이 당연히 발현하게 되더라. 이렇게 보는데, 일단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식상 공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보시자고요. 먼저 식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식신이 공망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식상이 이렇게 공망이 되잖아요. 식상이 공망이 되면은요, 식상 자체가 지금 뭐예요? 사실은 식신상관의 식상이라는 것이 육친의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육친의 관점은 자식일 거고, 남명은 처가가 될 거고요. 심리적 관점에서는 오지랖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의 일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모든 것이 식상이 공망이다라고 하면 실제 허해집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사불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꾸미긴 꾸려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어떤 일을 시작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유시무종,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보는 시성종패, 우리가 그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식신이 공망이 되면은, 식신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길신의 하나죠. 그렇죠? 사길신의 하나가 공으로 들어가 있다면 흉으로 들어가도 흉으로 전도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진수함 선생의 우리 명리 야간에 의하면은 그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신, 즉 식락이라 그래. 그렇죠? 식신이 공망이 되었다라고 해서 어디에 떨어졌다고 식신이요? 즉 길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흉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식락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식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신이 여러분 이 길이 공망으로 들어가면 특성이 보여요. 어떤 특성이 보이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현실 어떤 개선보다는 그냥 현실 안주려 하려고 하는 무사안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무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쎄 이게 나쁘다라고 어떻게 뭐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진취적이 전혀 없고 현실의 어떤 매여서 그냥 소극적으로 아주 소심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소시민적 상태를 우리가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실제 여러분 이제 비식재관인을 목화토금수로 보자고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빗대보면 이것을 하나의 개라고 얘기해서는 우리 심리적 영역의 개예요. 개로 보면 비겁은 본능계예요. 요 식상은 감성계고요. 요 재성은 욕망계예요. 그 다음에 이 관성은 자율계고, 요 인성은 사고계입니다. 인식사고계인데 똑같아요. 목도 본능계가 강하고, 화도 감성계가 강하고, 토는 욕망계가 강하고, 금은 자율계가 강하고, 수는 사고계가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를 놨다. 수, 일간이에요. 일간. 그쵸? 일간이에요. 전부 다. 일간. 어떤 사람이 수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사고계가 대단히 발달했어요. 어떤 사람이 임자일주라고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 사람처럼 감성, 욕망으로 자신을 드러낼까요? 잘 안 드러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다가 진중하고 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큰 망망대해 위에 오리가 한 마리 떠 있다고 보자고요. 큰 호수 위에. 움직임이 보이던가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발은 어떻던가요? 끊임없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속내를 알 수 없는 어떤 자기 진취, 융통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포용도 대단히 강하고. 왜? 사고계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잖아요. 토를 중심으로 해서 양의 발산의 영역이요, 여기는 금수는 음의 수용의 영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본능계, 감성계, 욕망계, 자율계, 사고계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수의 예를 들어 일간을 놓은 사람은 사고계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경금, 신금은 자율계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는 욕망계를 우리 일종의 수렴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수렴은 금수나 목화를 양쪽을 싹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토나 기토를 놓으면요, 돈에 대한, 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요. 그 다음에 병화, 정화는 어떻든가요? 감성계를 놔서 어떻든가요? 감성 표현, 표출, 표현, 연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본능계, 자신을 지키고 수성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심리가 대단히 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을 비식으로 또 이렇게 나눠본 비견, 겁재로 나눠본다면 비견은 수성 심리가 강하고, 겁재는 경쟁 심리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성계도 식신과 상관을 보면 식신은 오롯이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심리, 그 다음에 상관은 표현, 표출 심리가 강하고, 욕망계, 재성과 편재와 정제도 나누면, 편재는 뭐예요? 어떤 것을 분석하려는 분석 심리가 강하고, 이 정제는 실질 심리가 강하고, 관성도 보니까 편관과 정관이 있죠. 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 심리가 강하고요. 억제 심리가 강하고요.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 심리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계도 편인이 있고 정인이 있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 심리가 강합니다. 인사이트. 그 다음에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식 사고가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편인을 많이 놓은 사람들이요, 이 재성을 많이 놓은 사람들이 뭐 주식 잘하고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편인을 놓은 사람들이 주식을 잘해요. 감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 이런 데 가면 심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성들이 가면 게임을 못 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인을 놓은 사람들은 감으로 탁탁탁 치고받기 참 잘하는 사람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감성계의
감성계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이렇게 식신의 연구 심리와 상관의 표현 심리가 특히 이게 감성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사안일로다가 즉 무감각적인 어떤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상이 이렇게 공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식상이 공망으로 들어간 여명들이 있죠. 불감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어떤 뭐 느낌 뭐 틀립니다만은 반응도 틀리고 식상이 공망이 뭐냐면 감성계가 공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쾌락이라 그럴까 어떤 감성적인 반응이 즉각 안 와. 이게 이제 식상 공망의 하나 이제 단점 아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사안일. 그 다음에 실제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식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식상이 이렇게 공망으로 들어가면은 쉽게 말해서 길이 흉으로 전도됐으니까 산액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불감증도 있거니와 산액도 있더라. 이 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에 따른 말이에요. 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든가 낙태라든가 불임이라든가 이런 쪽이 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식신 사길이 공망이 되었을 때는 무사인이 아니래 대표적 아이콘이 되고 이번에는 상관이 공망이 됐을 때를 한번 보시자고요. 상관은 그 자체로 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이 살상거표에서 평관 즉 칠살 다음에 상관을 놓습니다. 왜? 상관을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상관은 요 감성계 중에서도 표현 심리의 대표적이에요. 이걸 옛날 신살 표현을 한다면 연살이요, 화개살이요, 함지살이요, 도화살이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본다면은 뭐 색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전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왜? 요즘 PR 시대,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릴 시대 그런 시대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시대상이 부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관의 흉이 요즘은 공망이 됐다. 그러면 상관의 흉이 길로다가 전도가 세쥐가 들어오죠. 그렇죠? 길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공망인 사람은요 흉이 길로 변경이 되니까 어떠냐면 아주 진짜로요 한마디로 이 사람을 선호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능소능대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능소능대 아주 어떤 자기 뜻대로 커졌다가 그 다음에 뜻대로 작아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 대단한 아주 사람들이에요. 신출귀물하고 아주 대단히 화려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게 상관이 공망이 되면은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허언을 잘 할 수도 있겠죠.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고 할 정도로다가 아주 대단히 유창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이제 여러분 이 정치인들 어떤 정치 세계에 가시면은 말로 떡을 하는 그 동네 아니겠어요? 이렇게 상관이 공망으로 들어오거나 또 이 상관의 공망기가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이렇게 시간이 있죠. 시간이 상관으로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상일이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상 물론 시주에 상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시간에 상관을 놓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자신을 멋지게 공교하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오버 액션을 한다 그럴까요? 헐리우드 액션을 할 줄 알고 말로다가 구업 말로 구업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흠을 짓는다 구덕에 흠을 짓는다 그러거든요. 말로다가 설화를 타는 사람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상관을 두었다라든가 또는 상관이 이렇게 공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지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상관이 이제 이렇게 공망을 보게 되면은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비식재 관인 그랬어. 식상이 극하는 것이 관이에요. 그렇죠? 관을 극해 관을 식상이 보세요. 자 내가 식상이 공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을 극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식상의 공망이니까 관을 극하지를 못해. 그래서 관성이 어떻게 된다고? 발현.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상이 공망인 사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록을 먹는 사람이에요. 국록, 즉 정부미를 먹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요즘 취업이 잘 안 되죠? 정부비 좀 먹으려면 힘들죠? 진짜 힘듭니다.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특징이 할 일 없으면 공무원이나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식상이 공망이 되면은 관을 극하지 못해서 관이 드러나죠. 발현되죠. 그 관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직이에요. 공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자영업이 아니라 뭐예요? 일반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비겁이 공망이면은 재성이 발현되죠. 그럼 비겁이 공망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자영업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식상이 공망인 사람은 뭐예요?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이 공망이면은 자영업자고 식상이 공망이면은 정부미라든가 직장인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직에 잇따라 간다. 그 중에서도 이게 식상이 공망 중에서도 상관이 공망이면서 이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상관은 능소능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공망인 사람이 국회의원쯤 됐다 공직에 있다고 한다면 아주 버라이어트한 거야.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식상이 공망이 재성과 관성을 보는 원국의 사주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종연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술성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대창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상관이 공망이잖아요. 아주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이제 이 상관 제가 공망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욕과 물이 있어요. 물. 욕은 욕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욕심 자체고 물은 현실인데 이 공망은 물이 없고 욕망이 있는 거죠. 생각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관의 욕심만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있죠. 허언. 굉장히 많은 욕심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식상 공망 중에서도 우리가 식상이 공망이 되면 질병에 취약하고 산에게 노출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식신은 특히 그 중에서도 식신입니다만 식상 중에서도 식신이 상관보다도 상관도 그래. 어쨌든 식상은 뭉뚱그려서 건강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식상이 공망이 든다고 하는 것은 천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오래 살 건가 장수할 건가 단명할 것인가 그 기준은 여러분 뭘로 보신다고요? 식상 공망으로 보시는 거예요. 식상이 공망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물론 사주팔자가 신약하냐 신약하냐 또 틀리겠습니다만 식상이 공망일 때는 단명의 사주들이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천수를 누리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는 재성 공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